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비즈니스가 재개됐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과 비즈니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격받은 비즈니스와 가게 경제를 지키려고 버티다가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경제 활동이 재개돼서 한인분들도 다시 비즈니스를 오픈하시고 운영을 해가고 계시는데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슬로우했던 비즈니스는 요새는 더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요새도 비즈니스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문의가 오고 계시죠? 어떤가요? 네, 그럼요. 네. 지금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우리 한인분들이 하시는 게 많은데 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캐리아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한데 데일리 오피스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캐리아웃 아닌 이상 드라이 클리닝 힘들어 하시고 리커 스토어는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제 리커 스토어 같은 경우에 리스를 리뉴를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지금 연락이 오시고 있고요. 네. 이 한인분들은 파산하면은 재개가 어렵고 회생이 어렵고 또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파산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그 파산 개념은 좀 다르죠? 네. 내가 채권자들로서부터 내가 이제 힘들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미국에서는 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쫓기고 있다, 빚에 쫓기고 있고 뭐 가니시먼이 있다. 저지먼이 생겼다 했을 때 그걸 다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게 파산이에요. 네, 파산하게 될 때 집이나 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내가 있는 자산이 뭐가 다 있는지 다 인벤토리를 하고 그다음에 빚이 얼마가 있는지 다 보는데 내가 땅이나 부동산이나 그거를 보호를 할 때에는 에quity 일단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사는 집에 지금 20% 다운을 하고 사셨는데 팔아봤자 복비 내고 등기세 등록세 내고 팔았는데 돈이 얼마 안 남을 때는 그런 집이 10채가 있어도 파산은 가능하거든요. 네. 네, 파산 이후에도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거나 집을 장만하게 될 때 재용자를 혹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파산을 하실 정도로 이제 크레딧이 망가져 계시는 분들은 파산으로 인하여 이거를 이제 깨끗이 다 청산을 하시게 되는데 청산을 안 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시면 이런 나쁜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은 크레딧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파산을 함으로써 있는 빚이 다 청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시작을 하실 수, 그러니까 크레딧을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을 깨끗이 하시고 빚을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카드빚, 또 렌트비, 또 의료비 이게 또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주시죠. 네. 최근에 손님이 계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비도 이빨을 이제 고치시려고 이제 계속 한 3개월, 6개월을 이제 텀을 두고 이제 가시는 거였는데 지금 돈을 이 상태에서 못 내고 계시니까 이제 걱정을 하나 또 뭐냐면은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걸 bankruptcy 안에서 없앴을 때에 이게 가능한가요? 또 그런 질문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bankruptcy 안에서 우리가 있는 빚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는 내가 오늘까지의 빚은 다 없어지는데 오늘 bankruptcy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치료를 시작하시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bankruptcy가 커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이든 렌트 빚이든 리스든 HOA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을 살고 집을 이제 놓고 버리고 나오는데 오늘까지 HOA 빚은 갚아야 돼요. 오늘 내가 bankruptcy 하는 날까지. 그다음에 하지만 그 이후로 일어나는 빚은 갚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프신데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 bankruptcy 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손님 할 수는 없으세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이때까지 못 내신 돈에 대해서는 탕감을 다 해드리는 거죠. 뱅크럽시에서요. 예. 네, 그럼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아, 와이프가 하면은 남편이 이걸 어떻게 타격을 받을까 아니면 vice versa 아니면 우리 자녀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파산은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가지고 나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피해가 안 가요. 네. 갑자기 응급실을 가셨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큰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뭐 엄청난 의료비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런 의료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손님들을 우리가 내고를 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bankruptcy 안에서도 사실은 의료비는 청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셨다든지 뭐 큰 수술을 하셨는데 의료비가 없어서 힘드셔서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네, 파산을 악용했다가 재산까지 뺏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주시죠. 파산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그 조금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게 이제 재산이 너무 많으시거나 빚은 이만큼이 있고 저지멘이 걸리게 생겼는데 아니면 소송이 걸렸는데 내 있는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고 에quity 많을 때는 사실 파산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파산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으셔서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서 명의 이전을 해라 그러면 그럼 파산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저지멘을 따라오지 못한다. 만약에 돈을 다 없애고 명의 이전을 하든지 재융자를 하든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려라 하는 그런 조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런 리티게이션 케이스를 맡아서 저희가 끝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엄마분이 어떤 여자분이 집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에quity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저지멘이 70만 불이 이제 저지멘이 떨어졌는데 이 어머님 그 손님은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님한테 명의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이제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등기된 상태니까 asset search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건 확실히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를 했더니 집이 나오고 에quity 많았던 집이 나오고 이제 딸한테 명의 이전이 된 거를 알고 그걸 소송을 해서 저희가 그걸 다시 빼앗았다고 할까요? 그거를 그분이 다시 돌려주게끔 했어요. 그게 소송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 명의 이전을 해서 내 명의를 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은 감당 못하는 빚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상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돌파구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